금요일까지 쉬면 그 다음 주말까지 쉴 수 있어서 딱 10일간의 근데 여의도 대기업들은 다 쉬어요. 작은 회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한 달 사이에 검토를 하면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 진작 효과가 엄청 컸다. 3대 백화점 매출이 15% 증가했다. 관광지 방문객이 59% 정도 늘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휴일 얘기.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고 이걸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 추석 연휴 끼고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10월 캘린더를 3일부터 봐야겠다. 10월 3일이 지금 금요일. 10월 그다음에 3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다음 추석 연휴 시작해서 3일 쉬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하루가 남습니다. 금요일 그러네요. 하루를 그 10일인데 연기 금요일까지 쉬면 며칠입니까? 금요일까지 쉬면 그다음 주말까지 쉴 수 있어서 딱 10일간의 그 올해 10월 그게 있다고 9일까지 지난해에서 벌써 이야기했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10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일 하루 빈 날을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느냐 지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끝. 근데 여의도 대기업들은 다 쉬어요. 그렇게 징검다리 오면 대기업들은 그렇긴 다 하죠. 쉬더라고요. 애매한 때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다 쉰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때 연차를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사용하게 해서 그럴 수도 그냥 있고. 휴일처럼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공장 돌리면 애매하니까 그냥 라인을 다 정지시키고 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들 10일 연휴를 쉬실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거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얘기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검토를 하면 할수 있겠다.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체 공휴일제라는 것도 있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슨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석가탄신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해가지고 대체 공휴일도 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임시 공휴일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10일 연휴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추석 끼고 10일 연휴가 한 번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10일 연휴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그때 뭐 소비 진작 효과가 엄청 컸다 막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 공휴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좀 애매하거나 내수 진작을 위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좀 쉬면서 소비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간 지내오면서 이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 임시 공휴일과 관련된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도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10일간의 임시 공휴일이 있을 때 정부가 아무래도 쉬게 하면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비도 더 하고 먹을 것도 더 먹고 뭐 아무래도 관광 이런 데 부응이 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수치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3대 백화점 매출이 15%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59% 정도 늘었다.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17년도 10월이요? 2017년. 2017년. 네. 그리고 제주 입도객은 27% 증가했고, 뭐 카드 승인액 13% 늘었고, 고속도로 교통 통행량도 뭐 7%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증가했고 이게 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임시 공휴일은 어느 정도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현대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대체 공휴일을 하루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박사님한테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비지출액이 현대연구원의 그 자료로 보면 2조 4천억 원 정도가 소비지출액이 는다. 그리고 생산 유발액은 4조 8천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천억 원이 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야, 소비 지출액은 뭐고 생산 유발액은 뭐고 그러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뭔가라고 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소비 지출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생산 유발액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뭐 떡국을 하나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이 떡국 재료를 이 가게에서 살 거 아니에요. 소비가 늘었으니까. 떡도 사고, 그러니까 그 소비가 느는 만큼 재료 구입이 늘 더 테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들이는 금액, 네. 이걸 이제 생산 유발액이라고 하니까 보통 소비 지출액의 한 2배 정도를 이 생산 유발액으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조 4천억 원 소비 지출액에 생산 유발액 4조 8천억 원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뭐냐? 그냥 가게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좀 그 잘 될 테니까 내가 뭐 아르바이트생 잠깐 한 명 더 그 고용하고 그럼 알바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그 가게가 벌면 뭐 예를 들어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네. 이제 부가가치 유발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산술적인 얘기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도 그래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이랑 좀 나가기도 하고 뭐 돌면 조금은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초에 설 연휴 기간도 지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꽤 길었거든요. 설 연휴 기간에 휴일 동안 일어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다 연휴가 길어지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더라. 그 경우에 이제 경제로 보면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그 이후에 생산 유발액이 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안 쓰더라, 지갑을 닫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야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 안 하고 다 해외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게 이게 진짜 만약에 10일짜리 돼버리면 직장인이 사실 10일 연휴 보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죠.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있고 지금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온 거고 제가 또 찾아봤죠. 또 언제 10일 연휴가 있나. 2028년에 있습니다. 아니 별로 상관없지 않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월급쟁이가 아니어갖고 사실 안타깝긴 한데 2028년에 있고요. 2028년 놓치면 2044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을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좀 젊은 직장인이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들, 뭐 유럽 같은 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고 나가서 그동안 안 쓰던 소비를 거기다 다 해버리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 내수 소비라는 거, 그 다음에 연휴가 길어지는 거, 그리고 연휴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그러면 해외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로 조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선배는 아실 것 같은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법정 공휴일이 많은 편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태국에 비하면 정말 태국은 일단 네. 태국 전문가. 외모도 약간 태국식으로 변해갖고 돌아오신. 네. 약간 스키타이 문화에 좀. 일단 태국은 네. 선대왕이 돌아가신 날씨입니다. 지금 왕의 생일날씨입니다. 왕의 부인 생일날씨입니다. 선대왕의 생일날씨입니다. 또 몇 개 더 있는데 네. 일단 그 왕과 관련된 생일은 다 쉬는군요.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선진국보다 아마 우리가 훨씬 적지 않아요? 쉬는 날이? 어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법정 공휴일로 치면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공휴일 15일이거든요. 네. 미국과 프랑스가 법정 공휴일 11일, 영국이 8일, 의외네. 독일이 10일.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하루 많아요. 16일. 아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논다면, 근데 근로 시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제지들에서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야, 우리나라 너무 많이 쉬어. 법정 공휴일 비교해봐. 한국이 일본이 거의 세계 최고로 많이 쉬는 나라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특히 유럽은 휴가 제도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프랑스 뭐 이런 데들은 길게는 뭐 4주간 휴가를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휴가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법정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강도나 이런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휴일을 조금씩 법정 이 휴일들을 늘리려고 했던 노력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재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전부 유급 휴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제도도 각국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모든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항상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어서 이 임시 공휴일을 하거나 또는 법정 공휴일을 늘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예 법정 공휴일 그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일부 아주 뭐 2, 3일 정도만 유급 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이런 제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면에 얘네들은 휴가 아까 4주간 휴가 가는 거, 프랑스에서 4주간 휴가 가는 거 이거 다 유급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이 휴일을 보장을 받고 이 휴일에 이걸 유급으로 만들어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지,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여기는 우리가 잘못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제 15일, 16일이라는 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붙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절이 필요한데, 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넓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들은 이제 관성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노동 시간이랑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 강도가 센데 우리는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아요? OECD 국가들 중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답변을 먼저 듣죠. 답이 생각이 안 나요. 몰라서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여쭤보셨잖아요. 통계라는 게 어떤 사람의 노동의 생산성을 낸다는 게 어렵죠. 나라마다. 우리는 특히 자영업이 많아서 자영업이라는 게 생산성이 매출이 낮기 때문에 네. 100만 원, 200만 원, 뭐 1년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생산성을 내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낮게 나오고 또 일부는 생산성이 낮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평생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실적 안 나오면 그냥 집에 가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생 고용이 정규직이 지금 많이 줄고 있지만 정규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절반 정도는 그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힘들다. 그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막 일을 우리는 이게 선진국하고 다르다. 대학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선진국은 대학에서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 우리는 대학 가기가 힘들어. 대학 가기가. 그러니까 정작 생산성이라는 건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잡은 후부터인데 우리는 공기업에 취직하기가, 은행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지. 은행의 노동 강도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자영업이 더해져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빨리 퇴근하려고 한다. 우리 이제 과거에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그냥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점심도 오래 먹고 일단 기본 9시 퇴근이고 조금 남아있으면 차 막히니까 프로야구 조금 더 보고 또 어쨌든 일은 계속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 대비해서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 대기업들 요즘 LG 이런 데서 뭐 5시인가 6시에 노래 나오고 인터넷 꺼져버리거든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하려고 하죠. 제 또래가 지금 LG 말씀을 하셔서 LG에 MG전자에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해외 파견 나갔다가 재작년인가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본사의 근무 환경을 보고 저한테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6시면 다 집에 가고 컴퓨터가 꺼져서 일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간부급부터 시작해서 이 연차 사람들이 다들 그때 한참 스타트업 붐이 일었잖아요. 다들 스타트업 하겠다고 밖으로 빠지면서 중간 관리자들이 거의 없고,
바로 저연차 친구들인데 이 저연차 친구들은 밖에서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는 좀 들어서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중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 노동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 자체도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지금 변화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휴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결국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동자로서 워낙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당연히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해외 기업이나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보장해 줄 수는 없고 더 늘려주자니 경쟁력, 아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가 조금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엔 기업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응? 요 선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그 뼈고를 다 빼먹고 하는 정도로 이용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강해지는 거죠. 절대 이거는 안 돼. 노동도 이 시간 이상은 안 돼. 업종도 다 정해. 모든 업종 다 정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은 이제 야, 우리 회사가 살려면 밤 12시고 뭐 밤을 새서라도 연구하고 뭐 라인도 수주가 많이 들어올 때 여름철에 한 장 사면 여름철 내내 가동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 보면 뭐 하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이만큼 고용을 더 해야 되거나 막 이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경제 매체에 있다 보니까 기업 얘기를 좀 많이 들으니까. 아니 중요하죠. 네네. 네. 엄청 중요하죠. 그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느냐, 소비를 많이 하느냐, 소비가 중심이냐, GDP에서 생산 어차피 둘 다 GDP를 올리는데 우리는 당연 생산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거 맞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하루 더 쉬는 게 경제 유발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는 측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자꾸 늘려가면 그 임계점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임계점을 모르니까 계속 쉴 수는 없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대체 공휴일을 하는데 화요일 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일요일에 겹쳤으니까 네네네. 할 때 반드시 미리 말해줘야 돼요. 정부가 한 달 검토했더니 그리고 보름 전에 말하면 소비 효과가 그만큼 떨어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말해줘야 사람들은 연휴를 붙여갈 때 계획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정부가 아직 그런 약간 검토하지 아직 않고 근데- 있다는 거는 근데 정말 검토는 저도- 하고 있으나 아니, 그러면- 갑자기 얘기해서 해외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아, 생각했어요. 티켓 예매 못 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주도나 강릉에 대한 그 계획도 못 세우니까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하면 해외 나가는 건 더 확실하죠. 어려워지니까 네, 네. 뭐 정부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체 공휴일 할 때 반드시 휴일과 붙여서 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런 것만 좀 바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이라는 거는 사실상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쉬고 여기도 쉴 수 있는데 중간이 애매하니까 요거까지 쉬기 위해서 뭐 이번처럼 10일을 만들어주거나 뭐 5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니까 도리어 해외로 많이 나가버리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요일 지정 공휴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사고가 네, 굉장히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그렇거든요. 뭐 몇째 주 10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뭐 무슨 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도 해피먼데이라고 일본도 해피먼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한글날, 그다음에 5월 둘째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틀로 3일 네. 놀아줘야 되잖아요. 즐겁지 않으십니까? 혼자 안 노셔주실 거잖아요. 혼자 어디 가실 저희 거잖아요. 애들은 다 커서 김큐가 힘들죠. 애가 셋인데. 네. 막내가 네. 몇 살이죠? 5살. 네. 네. 싫은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해 놓은 날인데 이거를 주말하고 붙여줘서 기간을 좀 연장해주면 내수진작 효과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아주 기간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해외로 뺏기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자 아마 경제지들의 일부 실린 것 같긴 한데 또 무슨 경제연구원의 경제 유발 효과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월요일로 해서 이렇게 휴일을 만들어주면 이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까? 우리가 왜 해외로 다 이 수요를 뺏기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해외로 나간 만큼 이제 이 K 컨텐츠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수요도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지금 어차피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선택이 내가 여길 가든 저기 가든 할 수 있는 상황. 그건 내가 소비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행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완전 다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구별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어디가 더 싼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어디가 큰가를 보고 선택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당연히 해외에 더 가고 싶잖아요. 돈만 있다면.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렇게 아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부산을 가든 내가 제주를 가든 뭐 예를 들면 저 이번에 그 여행지 군산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놀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 이제 어느 정도 가봤으니까 다 해외를 가겠다. 해외 수요로 좀 뺏기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안 좋은 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일종의 바가지 요금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이미지가 훨씬 국내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은 일부인데 사실은 굉장히 일부잖아요. 일부죠. 가서 보면 뭐 근데 그게 자극적이니까 언론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유튜버들도 물론 실제로 가서 겪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오면 도리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회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도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수요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약간 요즘 트렌드가 좀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요. 요즘에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여행을 되게 일상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연휴가 이렇게 길 때는 좀 다른 사안이지만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되게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잠깐 뭐 1박 2일 이렇게 해서 뭐 일본 간다든지 뭐 토요일, 일요일 해서 뭐 군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여행이.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숙소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 여행으로 되게 바뀌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숙소가 멋지고 숙소가 좋으면 네 좋고 일단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죠. 네 일단 인스타그램에는 멋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전체적으로 국내 약간 여행 네.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부 공간의 컨텐츠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제로 요즘 여행 예를 들어 트렌드 가평에 아난티를 갔다. 네. 아난티 안에서 그냥 1박 2일 있다가 오지. 가평에서 뭐 나가서 뭐 닭갈비랑 한번 먹으면 모를까. 사실 특별히 뭐 어디 절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선진국처럼 거기서 소비 유발 효과를 늘리려면 6일, 7일씩 가잖아,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가면 진짜 길게 가면 3박 4일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조트나 예쁜 숙소. 네. 지금 근데 동해안 이런 데 보면 정말 통창에 이렇게 바닷가 파도가 출렁이는 제주도도 이런 거 보면 비싸요. 트위터 보면 방 구하기도 어렵고. 네, 방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경쟁력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빨리 알고 쫓아가야죠. 결국에는 가봐야 다 똑같은 거니까 숙소 좋은 데 찾아간다 이런 네, 얘기로도 문제 맛집 해석할 수 있다. 찾아가고. 예, 그리고 맛집 찾아가고. 저도 사실 이번에 군산 갔을 때 숙소 때문에 그쵸. 건데 군산 이전에도 한번 가봤고 날이 워낙 더워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숙소 좋고 가족들하고 숙소에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서 주변에 맛집 좀 돌아다니고 말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있지만 일본 가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라는 얘기. 저는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녀봐서 아주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마다의 나름의 특색을 보러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바가지 요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 이제 진짜 특색 있게 뭐 지금 외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 트렌드도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단체 관광 중국인들 와가지고 쇼핑하면서 면세점 가서 뭐 물건 사고 명동 가고 이 코스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세분화돼서 그들도 맞아요. 네. 앱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루트를 찾으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해외로 나가는 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고 올해 성장률 0.8%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관광하기가 좋아집니다. 참 희한한 시장 원리죠, 그렇죠? 네. 일본을 우리가 가는 이유도 일본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죠. 네. 뭐 일본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일본은 아직도 뭐 경제 대국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무거워질수록 관광 산업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내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에 지금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사람 불러들이려고 축제도 많이 하고 뭐 해안선에 별의별 케이블카 깔고 근데 어디 한 군데 구름다리 없는 데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너무 어디서 하면 이게 좀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너무 다 베껴버려서 처음에 했던 데마저도 경쟁력을 잃는 여수 케이블카가 대표적인데 네. 그거는 근데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20년 전에 해외 출장을 갈 때 20년 전에 일본에서 그 찹쌀떡 이런 걸 너무너무 예쁜 용기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 찹쌀떡 하나를 싸도 이렇게 예쁘게 야. 우리 성수동 가면 요즘 그거보다 더 예쁘고 더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한 10여 년 전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면 누가 봐도 몇백 년 된 건물이고 대단한 건축가가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진짜 뭐 화장실에 휴지 하나 걸려 있는 것도 너무나 감각적으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네, 네. 철골 구조가 그게 이제 석조 구조기 때문에 몇백 년 된 바르셀로나만 해도 석조 구조니까 이게 진짜 리모델링이 어려워요. 보일러를 깔거나 이런 게 정말 어렵다고요. 화장실도 막 20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작고 이러는데도 그냥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에 너무너무 야 이런 건 기본적으로 건축학이 발전해서가 아니고 역사가 오래돼서가 아니고 나는 국민들의 감각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이태리 아저씨들 그 굽 높은 그 따는 구두 신어도 멋있는 것처럼 남부 사람들은 그거 못 신어요. 북부 사람들만 신어요. 남부 사람들 불편해서 못 신는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딱딱한 구두를 신어온 밀라노나 이 북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거거든. 난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10여 년 지나니까 홍대에 너무 예쁜 카페가 생겨나더니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도 너무 예쁜 카페들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봐요. 좀 예쁜 소득 높아지고 특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많이 공부했고 네. 안목도 우리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외 경험이 많을수록 거기서 배워온 어떤 문화 코드를 학습해서 한국에 테스트하는 그런 CEO나 뭐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게 문화를 바꿔요. 네, 문화를 계속 융합하고 바꾸는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도 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휴가 지정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연구소의 저는 못 갑니다. 연구소의 노동 강도는 어떠세요? 저는 그다음 김남도 교수님 듣고 계시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제 맛집 다음 주도 봐주세요. 네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이른바 조떼꾸 알람이라. 네, 좋대. 아, 깜짝 놀랐다.